자, 앞에 1편 영상에서 트럼프 피격에 대한 증시 반응 예상 시나리오를 뽑아드렸는데, 일단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이번 피격 이후 트럼프 당선 확률이 바이든을 2배 가까이 압도함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삭감 우려는 다시 전기차에 불이 붙는다는 표현은 진짜 이건 피해야 될 표현이고, 하여간 우리 K 증시에 대입을 해보면은 2차 전지주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죠.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굳히기 들어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또 수혜주는 역시 방산이랑 치안 관련주들, CCTV 이쪽,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부담이 너무 커지면 차라리 그 돈으로 북한을 좀 달래는 게 더 돈이 적게 들겠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경우에 남북 경협 쪽도 일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트럼프 사건은 이제 뭐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번에 큰일 정말 당할 뻔한 트럼프 쪽이든 아니면 반대의 바이든하고 백악관 측도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지나친 과열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더 큰 사태 나겠다. 그래서 좀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로 TV 토론이나 선거 유세나 이런 거 최대한 좀 이제 자극적이지 않게 조용히 이제 끌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정작 11월 5일 되면은 트럼프가 자연스럽게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는 또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자동차 업종 자체가 뭐 할부 리스 비중이 워낙 높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동차 업종이 금융권보다 더 금리에 민감한 산업군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이 전기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꺾인 시점이 바로 연준 금리 인상 시작 후 6개월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래서 할부 금리가 막 2자릿수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차가 안 팔렸고, 전기차는 거기다 보조금까지 깎이니까 더더욱 이중으로 유탄 맞은 건데, 그럼 이제 드디어 연준 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역시 결자 해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정작 피해본 전기차가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수혜로 돌아서야 맞지 않나. 그래서 연준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대한 월가 IB들의 하우스 뷰를 보면 이게 결국 테슬라를 비롯한 우리 K 2차 전지주들에게까지도 통하지 않겠냐고 생각해요. 먼저 JP모간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11월에서 이번에 9월로 앞당겼고, 그 이후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0.25%포인트씩 연준이 금리 내릴 것으로. 그럼 이제 내년에는 어쨌든 4%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찰스 슈왑은 이르면 9월로 역시 금리 인하 시점을 제시했는데, 그러려면 바로 이달 말 7월 FOMC에 지금까지와는 수위가 다른 제롬 파월 연준을 향해 힌트가 나와줘야 된다. 절대 연준은 힌트 없이 갑자기 통화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자드는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월가가 꺼낸 게 아니다. 연준이 꺼낸 카드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연준이 이번 긴축 사이클에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자산법을 솔직히 못 잡았고, 그리고 자산 가격 훼손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시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어떻게 되면 후다닥 이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뚜루마뚜루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르네상스는 연준의 매파들은 최근에 말수가 줄었다. 반대로 비둘기파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등등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이 막 강화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식으로 자꾸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봐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키웨스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9월에 마침내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 여기 최대 변수는 남은 2번의 고용지표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전해드렸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 본격 금리 인하 사이클에 민감한 테슬라에 또 기회가 온다는 그런 관점으로 웨드부시 모간이 분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 전기차 판매는 매 분기마다 예상치와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고, 또 누적 판매량이 연간 200만 대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여기다가 테슬라의 AI 스토리 가치만 1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웨드부시는 추산하기 때문에 오는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10월로 미뤄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 FSD 또한 매분 매초 현재 업그레이드 되는 중에 있다. 계속 그 학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테슬라는 과연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월가의 요즘 의문에 대해서 일단 팩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전기차 세제 혜택은 분명히 삭감 아니면 축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게 테슬라에게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네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 뭐 비아디 니오 이런 건 아예 씨가 말라버릴 거고, 여기다가 내수에서 보조금이 빠진 상태에서 진짜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정말 찐 전기차 수요층의 선택을 받기에는 테슬라라는 브랜드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는 경쟁 우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요. 그래서 테슬라 목표가 $300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를 고려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 증시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CLSA 증권이 크래프톤 목표가를 기존 34만 5천 원에서 이번에 37만 6천 원으로 대폭 올렸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그다음 CLSA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 목표가에 삼성전자보다는 먼저 SK 하이닉스가 좀 근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CLSA가 SK 하이닉스 목표가 달성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기엔 너무 이르다, 더 올려도 좋다는 입장인데, 제일 큰 이유는 메모리 가격이 이번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DDR4 같은 경우는 최근 3주 동안에만 8%가 올랐다고?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해 보면은 PC랑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일반 서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더 크다. 그리고 디램 공급 업체들이 고마진 HBM 제품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AI 스토리지, 트레이닝 수요가 고밀도 낸드 출하를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이번에 32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역대 통계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주가 갭을 적용하면 이 SK 하이닉스가 32만 5천 원이면 진짜 삼성전자는 한 20만 전자는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이제 하필 혼란스러울 때 상장을 했다가 지난주 정말 멀미나는 흐름을 보이는 새내기 게임주 시프트업에 대해서 맥쿼리 증권이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 목표가 8만 원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입니다. 근거는 시프트업과 같은 게임 업종 글로벌 피어 기업 3곳의 평균을 기준으로 내년 2025년 목표 주가 수익 비율 20.4배를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목표가 8만 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모처럼 K통신 3사를 분석했는데, 먼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등장했던,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 혼수로 줬다고 뭐 그런 이제 후문까지 있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이 예상에 무난하게 맞출 것으로 보고, 무선 사업부 매출과 마케팅 비용 모두 안정적 추세를 보일 거다. 브로드밴드의 경우는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중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매출은 더 빠른 가속도가 붙을 걸로 본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6만 2천 원에서 이번에 6만 4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KT에 대해서 2분기 전통적인 통신사업과 BC카드 콘텐츠 자회사의 매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와 신사업 부문은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요. 진짜 이 K통신사들은 AI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하여간 그래서 KT 목표가 3만 9천 원의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자, 이어서 LG U+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통신사업, 즉 무선 이동통신하고 브로드밴드랑 IPTV 매출 성장은 둔화되면서 고정비 부담은 증가를 해가지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할 걸로 전망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는 11,5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 JP모가는 K뷰티 분석에서 먼저 한국 콜마에 대해 2분기 실적은 선방할 것 같고, 국내 사업 성장세는 유지되는 반면에 기타 자회사는 부진할 것으로, 그럼에도 영업이익은 전망치에 부합을 할 걸로 본다. 그래서 한국 콜마 목표가 기존 7만 7천 원에서 이번에 7만 6천 원으로 하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그 다음 이제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난 그 6.18 쇼핑데이에 비용만 왕창 쓰고 별로 건진 게 없나 봐요. 최근 K뷰티에서 이렇게 중국에 공 많이 들인 데는 다 똑같은 지금 평가가 2분기에 몰리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2분기 중국 부진을 국내 호조로 상쇄할 것으로,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1만 5천 원 고려했습니다. 다음 K증시 관련 펀더멘털 이슈를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크레딧 아그리콜은 한국은행이 연준하고는 상관없이 결국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보는데, 그 전제는 9월부터 시작하는 2단계 DSR 그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좀 잡아줘야 된다. 근데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DSR 한 방으로 완전히 냉각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하여튼 그러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은행이 10월에 따라가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원화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저는 주말 내내 새로운 채널 런칭 준비하느라고 거의 밤잠까지 설치면서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지금 탈모약 좀 먹고 있긴 한데 탈모약이 원래 3개월 이상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나는 갑자기 지금 잔디 인형급으로 머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탈모 발모의 비밀을 제 몸뚱아리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잠을 못 자고 있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웃겼을 때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웃었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을 가졌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한번 저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집에서 얘기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귀싸대기를 번갈아 가면서 한 10대씩 쳐맞고 어디 임마 우리 집안에 너 장손이 그런 딴딴할 막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억압된 삶을 살다가 이제 무려 50년 가까이 만에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을 웃겨드리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번에 드디어 제가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열리면 바로 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뉴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다는 분들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책을 팔았습니까? 유료 강의를 팔았습니까? 새로 열리는 이 제 예능 채널, 유머 채널에 좀 많은 성원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홍보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품었던 꿈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번 주 미국도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개막하는데 내일 이제 월요일 밤에 골드만삭스랑 블랙락 자산운용,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간 스탠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 이제 수요일에는 그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제조사 ASML, 와 이거 큰데.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밤 존슨앤존슨도 실적 발표고, 그 다음 목요일에 TSMC 잠정 말고 확정 실적. 그리고 넷플릭스도 실적 나오네요,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 아멕스 카드랑 그 다우 구성 종목인 트래블러스 보험사 실적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내일 7월 15일, 우리는 초복인데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그 복날 관련주는 초복이 제일 임팩트가 큽니다. 뭐 닭고기, 빙과류 등등 뭐 있죠. 그다음에 내일 정부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제목이 바로 인구 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요건데요. 일단 뉴스가 화제성으로 이제 제목부터가 좋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는데, 하여간 뭐 큰 흐름으로 보면은 계속 뭐 사람의 일자리를 AI가 가져가는 건 맞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이패스 생기면서 고속도로 요금소 여사님들 뭐 일자리 줄었고, 그다음 이제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랑 무인 계산대 늘어나면서 역시 알바생도 줄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편의점부터 카페까지 무인 점포가 막 늘어나는 중이죠. 하여간 그러면 결국 이제 주 4일제로 안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내일 마침 정부가 그런 고민을 공개적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증시에서도 수혜주들이 당연히 있죠. 여기다 내일 과기부 발표 나올 게 AI 일상화를 위한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본격 추진 요거니까 생성형 AI 이쪽이 역시 주인공이고, 그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보도자료 나올 게 K 동물용 의약품 동남아 시장 공략, 요것도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최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동물용 바이오 이쪽은 우리 이 K 바이오가 강국입니다. 이어서 내일 중기부가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정부 합동 수출 비상 대책반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쪽이 수혜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6월 ICT 수출입 동향, 뭐 반도체가 또 뭐 금메달 확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먼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엑셀 세라퓨틱스가 내일 상장일이고, 다음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그 동물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할 때 쓰는 3차원 생체 현미경 하나만을 파는 그 기업으로 이제 기술 특례로다가 코스닥 상장 예정하는 게 이 바로 아이빔 테크놀로지인데, 바로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특례 상장 붙으면 당연히 이제 적자 기업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재활 로봇 제조사 PNS 미케닉스도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그 다음 SK증권 스펙 13호가 내일부터 이틀간 공모 청약이네요. 그리고 또 증시 일정이 한때 흠슬라라고 HMM
바다 위의 테슬라라고 해서 흠슬라라고 불렸던 이 HMM이 내일 전환사채 그 12가 주식 전환으로 총 4천만 주의 주식이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해외 이슈는 일본은 이제 바다의 날로 연휴 겸 휴장이고 대신 중국에서는 내일 일정 바쁘네요. 일단 공산당 3중 전회가 개막하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내일 하루에만 6월 산업생산, 주택가격지수, 소매판매, 실업률까지 그리고 또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중국 2분기 GDP 속보치까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워싱턴 경제 클러스터에서 칼라일 그룹 창업자와 대담을 갖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인터뷰 전해드렸죠. 과연 연준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연준이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오든지 먼저 영향력을 치고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사람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증시는 이제 브로드컴이 지난 실적 발표 때 공개했다시피 10대 1 주식 분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주를 10주로 쪼개는 1대 10 주식 분할 예정이고요. 내일 미국에서는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나오는데 주말에 역시 7월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제 좀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듯이 이번에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지표 부진일수록 곧 호재겠죠. 연준 금리 인하 압박용으로다가. 그리고 내일 밤 미국 실적 발표 기업은 골드만삭스랑 블랙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피격도 있었고 내일 뉴스 내용이 좀 긴 관계로다가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해 드렸으니까요. 지금 요거 보시고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의리로다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미리 다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